뭐가 다릅니까? 매한가지다. 앞으로 금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9억 원 초과뿐만 아니라 6억 원 초과 주택들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 당황합니다. 당황.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내정되었고,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지금 공석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 지금의 여신금융협회장인 김주현 여신협회장이 후보자로서 내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장관급이기 때문에 거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내정이 될 수 있는데,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수준인 DSR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 DSR 정책이 지금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뒤에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현행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정책 기조와 함께 이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는 금융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DSR이 현행대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신 거와 같이 만약에 지금의 현행대로 이 DSR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 내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래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7월 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이 좀 중요한 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총 대출액에 1억이 초과될 경우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자, 현행 지금까지는 2억이 초과될 경우 DSR 40%가 적용이 됐지만 이제 7월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총 대출에 1억이 초과될 경우에 DSR 40%가 적용이 된다. 자, 그렇다면 연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한도가 그만큼 적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DSR 적용이 되는 대상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DSR 적용에서 배제되는 상품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거는 주택가격 6억 이하 주택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진행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DSR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밝힌 사항이죠. 자, 원래는 30년 만기였는데 작년에 40년 만기로 늘려주었습니다. 모기지 상품을 만들어서. 근데 이거를 50년 만기로 늘리겠다라고 밝혔죠. 자, 그렇다면 한 달에 낼 수 있는 원리금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SR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모든 수요층들은 6억 원 이하 주택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억 원 이하 주택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부동산알 114에서 나타낸 이 통계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달 기준에서 6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의 서울 아파트 비중이 거의 6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6억에서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의 비중은 거의 19%, 그리고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비중은 18%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22년 5월달 기준에서 봤을 때 6억 원 이하에 있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7%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억에서 9억에 있는 아파트의 서울 아파트 비중은 거의 25% 수준이고요.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비중은 약 68%나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5년 전과 5년 이후에 6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의 비중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급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의 비중은 거의 들어오기 어렵다. 따라서 6억 원 아파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경기도권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서울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6억 원 이하에 있는 이런 DSR 적용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보고자 한다면 서울에는 무조건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발표를 했었죠. 이 LTV 기준을 상향 조치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9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LTV 기준을 높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행 기준에서 봤을 때 LTV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LTV 70%가 적용이 되고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는 60%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60에서 지금 7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LTV 80%로 늘려주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 9억 원에 전부 다 80%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4억 원입니다. 4억. 한도 4억. 그리고 만약에 9억 원 이하에 한도 4억 80%로 적용을 한다면 LTV가 사실상 44%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44%가. 자,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80%로 LTV 완화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세하게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4억으로. 따라서 9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 LTV 80%로 적용하지만 한도 4억으로 적용할 경우에 LTV가 44% 적용되는 거다. 그렇다면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LTV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는 40% 적용되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매한가지다. 이거는 결국엔 변화되는 게 없다. 그래서 9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들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에 또 다주택자 분들이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 기준점이 언제죠?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기준일이 끝났습니다. 그죠? 기준점이 끝났어요. 따라서 다주택자 중에서도 5월 달에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물건을 회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이런 분들 지금 양도세가 기존에는 1년 내 매도였죠. 그리고 전입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2년 내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적 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분 다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아졌다. 자, 다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기준점이 6월 1일이 넘었습니다. 매도하지 못했어요. 물건 회수할 수밖에 없겠죠. 회수한다. 그리고 당연히 호가를 올릴 겁니다. 왜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이 또 종부세 기준점입니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다주택자 중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도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 기존에는 1년 내 매도 및 전입이었습니다. 이게 2년 내 매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5월 10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분부터는 소급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5월 10일이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전입 요건이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2년 내 매도기 때문에 1년이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늘어난 시간일 겁니다. 그분들은. 따라서 앞으로 금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자, 그리고 8월달 이 시기에는 전세 계약갱신이 만료된
세입자분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전세 신규 계약을 진행해야 될 분들로 계속 나오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전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수요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계약갱신이 만료가 되고 다시 신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동안 5% 상한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은 이제는 주변 시세 그 이상만큼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월세 가격에 사실 부담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이 전세에서 매매로 오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세에서 매매로 오려면 사실 기준점이 좀 다릅니다. 전세는 실사용의 가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매매는 거기에 플러스 프리미엄이 얹어져 있죠. 프리미엄. 따라서 전세와 매매의 집을 볼 때 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적 입지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전세를 봤을 때는 당연히 상급 지역 일대로 전세를 사실 수 있었겠지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줘야 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상급 지역 일대가 아닌 하급 지역 일대의 매매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8월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가을 이사철에 맞춰서 수요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가격이 이 하급적 일대 이 전세에서 매매로 오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당연히 모든 수요는 뭘 원하죠? 신축을 선호한다. 이 신축도 10년 이내에 있는 신축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 자금에서 만약에 서울 안에서 찾지 못한다면 당연히 경기도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일대 아파트로 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층들은 신축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신축급으로. 또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담보대출에 대한 처분기한이 완화된다며, 이거는 일시적 2주택자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6개월이라는 처분기한이 있어요. 6개월. 이것 때문에 사실 선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양도세와 그리고 취득세도 2년으로 바뀐 것처럼 만약에 2년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선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선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거래량이 예년 수준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SR이 지금 현행 기준처럼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닐 거다. 다만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6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은 보금자리 주택으로서 DSR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40년 만기에서 50년 만기로 해주면 원리금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예년 수준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6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7%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 안에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려면 무조건 이런 빌라나 아니면 연립 다세대 주택을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아파트를 선호한다면 무조건 경기도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9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들은 LTV 80%까지 늘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실정 80% 늘려주는 게 아니다. 한도가 4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LTV는 44%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따라서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다. 9억 원 초과 주택들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다. 따라서 9억 원 초과뿐만 아니라 6억 원 초과 주택들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이 기준점 끝났습니다. 아직 매도를 하지 못한 다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기준도 2년 내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종부세 기준점은 1년이 더 남아있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5월 9일이기 때문에 1년이 남아있죠. 그리고 1식 2주택자도 2년 내 매도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거의 1년 정도 남아있다. 따라서 시간 여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건 다시 회수한다. 다시 주변 시세대로 호가 내놓을 겁니다. 금매 많이 없어질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7월 달 기준에서는 관망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5월 달까지 금매가 많이 나왔던 걸 보신 매수 희망자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6월, 7월 호가 올립니다. 금매물 줄어듭니다. 당황합니다. 당황. 그래서 아마도 관망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적응기가 필요하다. 적응한 이후 8월 달부터 이제 또 전세 세입자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이 만료돼서 신규 계약을 하셔야 될 분들, 뭐 전월세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월세로 가고자 하는 비중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여기서 매매로 돌아서는 비중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상급지 전세 사셨던 분들 무조건 전세와 매매는 다르죠. 매매는 실사용의 가치에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 수준 안에 금액 한도 내에서 보려면 상급지가 아닌 하급지의 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을 이사철에 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축 10년 이내로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플러스 담보대출에 대한 일식 2주택자 처분기한 이것도 마찬가지 취득세와 양도세처럼 2년 이내로 완화가 될 경우 지금 현행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되고 전입해야 되는 요건, 이 처분하는 요건 때문에 사실 선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에서 2년으로 바뀌어질 경우에는 선매수가 가능하다. 시간적 여유, 처분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매수가 가능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천천히 미세하게 조금씩 천천히 풀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밑에 담보대출, 이 처분기한 완화, 1식 2주택자한테 해당되는 사항들. 그래서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려면 이거 분명히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SR, 지금의 정책 기조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어떤 주택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는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